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한승 멘토입니다. 오늘 모니터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의 이 주가 상승 자체가 이 테마성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우선 지금 현재의 이 딥페이크 사태 관련해서 우리 모니터랩이 과연 기술력이 있는가,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요. 현 사택의 보완의 시작은요, 이것부터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해요.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컨센서스보다 상위는 하였지만 이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의 이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실망 매물들이 출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국장이 또 우리나라 K국장, 미국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매도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세가 강한 그런 장세예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랩은 이런 좋지 못한 장세에서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계실 이런 좀 모르고 계실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들어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직전 영상에서 우리 모니터랩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마비 사태가 있었죠.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요것과 좀 더불어서 우리 모니터랩이 중동과 아프리카 쪽 시장 활로를 개척을 한다라는 좀 주요 주제를 다뤄드렸었죠. 자, 보시면 이 모니터랩이 아프리카 보안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동시에 동아프리카 솔루션 유통업체와 맞선도 잡았고요. 요걸 필두로 중동과 아프리카 보안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딥페이크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갖가지 정말 다양한 보안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센즈랩, 모니터랩, 케이산, 라운시큐어, 한싹 등등등 정말 오랜만에 이 보안 관련된 테마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그동안 좀 발묶여 계셨던 분들도 좀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모니터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분석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악명 떨치는 해킹 조직과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가 됨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사이버 공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이버 공격에 활용이 되었다. 자, 개인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해킹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방어, 즉 보안은요, 일반인들이 쉽게 못한다라는 거였죠.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이 AI 역기능인 지금 이 딥페이크 사태 같이 이런 AI 역기능 같은 이런 사태가 사실 언젠가는 벌어질 것이었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요, 챗GPT와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등등 있는데, 요 각양각색의 플랫폼 중에서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고객을 달성한 순서입니다. 보시면 인스타그램보다 챗GPT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챗GPT는요 100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시와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일반인들이 이 챗GPT라는 생성형 AI를 접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보시면요, 챗GPT가 22년도 때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 사용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셨듯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끌어오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100만 명 중에 정말 선량한 일반인이 몇 명일까요? 당연히 100%는 아니겠죠. 아까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해킹 집단이나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 집단 또한 이 챗 GPT, 즉 생성형 AI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이 딥페이크 관련돼서 뭐 당정에서도 자율 규제를 위해서 텔레그램과 한라인 확보를 추진을 한다. 얼굴 변화와 혈류 불일치로 가짜 영상을 탐지하고 잡겠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도 지금 난리입니다. 관련된 성범죄 처벌까지도 뭐 강화를 할 것이다 라는 여러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모니터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본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이 테마성일지 아니면 정말 모니터랩의 기술력에 기반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승인지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니터랩의 대표 제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우리 모니터랩 반기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거예요. 보시면 2분기 딱 요때 가장 높은 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요쪽입니다. 보시면 AIWAF, AISVA, AISWG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용도를 보시면 뭐 웹서비스, 웹서버에 대한 보안, 내부 직원의 인터넷, 아웃인 트래픽, 보안 웹게이트, SSL 암호화 트래픽 복화를 하여 보안 솔루션 가시성 제공.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매출 비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유지 보수 그리고 이 보안 장비 임대와 관련된 수입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매출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쪽 제품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이고요. AIWSG라는 이쪽 주력 제품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유해한 사이트를 차단을 하고 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다라고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딥페이크 사태 관련돼서 우리 모니터랩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B2B라고 해가지고 기업 대 기업 간 거래 방식을 일컫는 용어거든요. 이 B2B 방식의 아까 우리가 보고 왔던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이 딥페이크 사태를 좀 필두로 해서 이거를 이제 사전에 좀 방지를 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와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이 딥페이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이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음란물과 합성하는 형태의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 자, 이 개인이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사태를 없애기 위해선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에 대한 이 기술 사용을 억제하는 것 같은 직접적인 제재를 하면 돼요. 근데 불가능하죠. 왜냐면 회사 잘못이 아닌 제작하고 유포한 이 개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요, 이 텔레그램과 같은 이런 어떠한 익명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의 관리 인력 강화를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시면요, 콘텐츠 관리 인력을 15,000명을 지금 현재 두고 있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은요 1,200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텔레그램의 전 세계 이용자 수가 9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땐 이 콘텐츠 관리 인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은요, 어디까지나 이 텔레그램이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모니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진 혹은 어떤 영상 같은 곳에 이것들도 여러분들 다 파일이잖아, 파일. 그래서 이런 파일에 사이버 DNA를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심어 놓으면 어떤 사진이나 어떤 영상이 도대체 뭐가 원본인지 또 어떤 게 원본이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요걸로 어떠한 불법 창작물이 만약에 또 제작이 된다면 요 기술로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기술이거든요. 요걸 상용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현실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모니터랩은 이거 관련된 기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건요, 네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이 이용자들, 즉 이 사용자들의 인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불가능에 가깝겠죠. 왜냐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선전을 한다 한들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 새끼들은 뭘 해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인식 변화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의 상승은 테마성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여러분들 모니터랩의 차트인데, 자, 과거에 3월 26일 날 이때도 거의 상한가 근접한 25% 종가를 맞이를 했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센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된 협업을 체결을 하면서 보안 테마에 좀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 센즈랩은 상한가 같고요, 모니터랩은 25% 종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3월 26일 날 25% 종가를 맞이를 한 다음에 주가가 바로 또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구글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이런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 자, 근데 이 데이터 센터 하면 여러분들 또 이 클라우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니터랩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사업을 주력 제품으로 내놓고 있고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익 기대감이 발생되면서 주가 또한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서 현 시점보다 현재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 레벨링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상승 트리거가 또 한 번 낼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실적 또한 받쳐주지 못했죠. 그래서 주가가 쭉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자한다. 그 이후로 나왔던 재료가 바로 요번 사태인 이 딥페이크 요 사태였죠. 그래서 화요일 날 또 26.98%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어제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의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센즈랩도 같이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때 당시 이 센즈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된 협업을 체결을 한 거고요. 또 이때 당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1000조 원 넘게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를 똑같이 받은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 주가 조정 나온 것도 상당히 닮았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센즈랩은 상한가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모니터랩은 상한가에 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센즈랩과 모니터랩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대장주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센즈랩이에요. 왜냐면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이 거래 대금 또한 센즈랩이 훨씬 더 많이 터져주고 있고요. 센즈랩이 먼저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모니터랩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부터 모니터랩은 센즈랩의 주가 동향을 굉장히 상당 부분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변동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요, 센즈랩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2차적으로 모니터랩을 짝꿍 매수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을 좀 많이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 어떠한 개별적인 호재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 센즈랩의 주가 동향을 추종하는 상승 패턴을 자주 보여준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다는 부분이 이번에 우리 모니터랩의 주가 상승은 테마성 상승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두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조금이나마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 준비를 해보았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또 정보들 올라온다면 그때 저희 데이업에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